보수는 왜 괴멸에 가까운 자멸을 하게 되었는가? 참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록 정치적으로 주관이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보수가 이렇게 기피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주민들이 절대 안티보수라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향은 과거부터 늘 있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가 외면당하고 정말 멸시당하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언론인들은 노보수가 너무나 세력을 집결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지만은 노보수, 보수 싫다는 겁니다. 보수 싫다. 보수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세력이 결집되어 가지고 이들이 좌파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4.15 총선도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의 그 논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정투개표는 없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 사람들은 부정투개표가 있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일입니다만은 서울시 시의원 중에서 97%가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요즘 말하면 그 강남 4구, 여기 용산구까지 거기서 말입니다. 서울 시의원 하나 선출되지 않았어요. 비례대표를 제외하면은 정말 그 시의원 하나 선출하지 않은 거예요. 도곡동인가 어디서 대구 무슨 대구 공고 나온 분인가? 그분이 이제 하나 선출직으로 시의원 됐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아무리 미움을 받고 아무리 세력이 주도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의원 뽑는데도 어떻게 보수당이 정말 기껏 3명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들어보지만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몇 가지로 꼽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수?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진짜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민심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기 개인의 욕구를 앞세운 수천만 개의 개인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는 목적을 위한 단 한 판의 단체전에 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는 남의 지경을 넘보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더 하잖아요. 5.18 가서 사과하고 역사적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본 목적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도 성향의 표가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와요. 그런데 계속 넘보는 겁니다. 지경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보는 원래 단단한 세력에서 자꾸 확장해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무리지향적이기 때문에 단단해 보이고 세력이 세 보이는 그러한 진영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시시대의 생존술인데 강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DNA 속에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 상징이 없어 분열한다고. 사실 보수의 상징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수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의 이념이 뭡니까? 보수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뭡니까? 없잖아요. 떠오르는 게. 근데 진보는 단 한 개의 상징으로 뭉쳐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친일, 토착 외국, 이렇게 몰아보이죠. 군사정권인 전두환, 노태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어요. 몽박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몽박이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서울의 광화문 애거리에 있는 박사나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진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얘기해요. 몽박이 하면 끝나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불통이에요, 불통. 그리고 근액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이게 단 한 개 상징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을 그냥 모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상징 조작도 못하는 거예요. 상징 조작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보면은 보수는 아끼다가 망하고 진보는 아낌이 없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보수는 그 자기 영역에 자기 먹거리는 남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 보수 세력들 참 그 말도 잘하고 뭐 활동도 많이 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그 강의 자리 좀, 나도 좀 강사니까 박사이고 좀 해달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안색을 획 변하고 왜 내 나와바리에 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뿐이 아니고 절대로 보수는 먹을 것은 남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는 30% 룰이 있다고 하대요. 30%는 파헤쳐 준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다 정말 찐빵 한 개라도 내준다. 이런 꼭 찐빵이 아니고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임을 해도 사실 슬그머니 와서 그 돈 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보수는 다 깨진 문, 닫깨문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진보는 대깨문으로 다시 들어온답니다. 이러니까 그 진보가 이기죠. 그리고 보수는 자학으로 망하고 진보는 자만으로 망한다는. 망하기는 망하는데 보수는 자학이에요. 근데 사지에서 생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보수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에 그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선출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안 된단 말이야. 내곡동 땅은 어쩌고 내곡동 땅은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건데 그야 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누구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 대표로 해야지. 자기가 안철수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당론을 정해가지고 그 여론조사에서 만들었으면은 대승적 자원에서 좀 크게 보고 좀 지지를 해줄 줄 알아야죠. 그런데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 방배동, 서초구 이쪽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강남 좌파들. 자기는 진짜 30억짜리 아파트 빌라에 살면서 말이야. 자기가 무슨 기층 민정인 것 같이 이렇게 진짜 정신 나간 년놈들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30억짜리, 20억짜리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불과 몇만 명 되나요? 그거 살면서도 좌파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자인 것 같이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래요. 근데 또 진보는 우리는 100년 집권할 거야. 50년 집권할 거야. 우리는 선출직이야. 우리는 선출된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선출해 줬잖아. 그리고 보수는 정치 오르가즘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진보는 정치 오르가즘을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 거시기 하지만은 정말 이 보수는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희열을 희열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옆구리가 가려운데 덩어리 뻑뻑 끓는다 이런 것이죠. 진보는요,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정확하게 하고 그 길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입니까? 4.15 총선 전이구나. 제가 그 지역구에 보수 정치인 올라왔더라고요. 아침 운동하는데. 도와달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과하세요. 이렇게 나라를 정치 상황을 만든 책임은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 좌파도 아니고 우리 보수가 무능해서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출판사 사장이 한 분이 언제 사과했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어제도 했는데. 내가 옆에서 미안해서 무안해서 어제 했더라도 오늘 또 하세요. 오늘 또 하라고요. 당신들이 사는 길은 사과밖에 없어요. 당신은 서초구 국회의원이니까 여기서는 대충 개기면 되지. 보수가 많으니까 지지를 많이 해주니까. 그러나 혼자 개인전 하지 말고 전체 단체전을 하려면은 대중들이 가슴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은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골목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해보면은 사과,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박수를 쳐요. 맞아, 그거야. 그게 핵심인데도 이 새끼들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징 조작도 잘하지만 진보는요,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비친 국민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만나보면은 인물은 나 하나만 좋게 당신은 팔로 줄 서 내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보수에 인물 별로 없거든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 잘 모르잖아요. 국가 안보 하면서 안보 정당하면서
아니, 높은 사람들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뭐. 갔다 오더라도 뭐 학사장교나 뭐, 아니면 뭐 옛날에 보면 교수 요원 있어요. 교관 자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안보는 무슨 안보. 그러니까 그 커피포트 껍데기 가지고 이거 북한 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됐든 인물은 나 하나면 좋게. 당신은 팔로야. 뭐 더 뭐 한다면은 좀 이래 정치 자금 좀 대주면 좋겠지. 다 만나보면은 이러한 느낌을 받고 와서 다 욕을 해요. 그런데 진보는요. 인물은 다 모여. 우리 힘을 합쳐 승리하자. 여러분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진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는 용기가 없어요. 말만 떠들지요. 좀만 뭐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초원에서 말입니다. 사자들에게 덤비는 물소입니까? 코뿔소입니까? 머리 긴, 뿔 긴 거 1.2m짜리. 그 덤비다가 사자가 훅 하면 전부 도망가 버려요. 이게 지금 보수더란 말이야, 보수. 그래서 보수는요, 리더, 정말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만 강한 사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보는요, 스스로 아스팔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보수는 빨개의 장사, 진보는 적폐 장사로 가업을 이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금 이 보수들이 정말 요즘 유튜브 보면 참 기가 막힌 게요. 기가 막힌 게, 물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을 이제 얘기해주는 그러한 유튜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인가 그 유튜브 보니까 트럼프가 뭐 특수군을 보내가지고 저쪽에 가서 진압을 한대요. 제가 글을 남겼죠. 국군의 통수권자는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뭐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할 것 없이 국군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통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북한도 김정은 아닙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물러난 사람, 자기는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난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군대를 움직인다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이나 정말 그걸 믿고 듣는 사람이나 정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저보고 뭐 또 비판하는데, 아니 좀 무슨 트럼프가 말입니다. 우주에 뭐 홍길동 우주의 손오공입니까? 진짜 뭐 구름을 타고 뭐 휙휙 다니면서 세계를 정리합니까? 그럼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나오지 말아야지 그럼요. 그 힘도 없으면서요. 제가 트럼프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설정을 해가지고 막 퍼나르게 하는 정말 우리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또 보면은 뭐 공자 맹자 끌어내가지고 자기들 막 억지 추장으로 막 갖다 때들이 맞추는 거예요. 공자 맹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뭐 지금 뭐 정치인들이 들어있고 트럼프가 들어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빗대서 보면은 다 그래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이란 것은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과거에 그 보수당 그 정치인이었던 제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냅둬 간둬버려. 야, 우리나라 같이 손바닥만한 나라도 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와 정말 몇째 가는 그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 사정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이겁니다. 기껏해 몇 가지 뭐 하나 이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재생산해서 확대 가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는 뭐 자기 자유이지만은 너무나 지나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혼자 떠들고 혼자 마스터베이션 하면서 혼자서 그냥 쾌감 느끼는 거야. 그걸 보고 뭐 따라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한두 개 아니면 뭐 상당수는 나중에 진실로 밝혀질 수는 있지만은 모두가 카더라.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요. 여러분 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안 됐잖아요. 아빠 미쳤다 그러지. 학생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할배 왜 그래. 제정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억울하지. 뭐 진짜 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현상은 현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한 발, 두 발 나갔을 때 다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기는요. 정말 제가 한 열 몇 가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도 이제 실력이 부족하고 또 뭐 지루하게 얘기해봐야 크게 들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난 4.15 총선의 종로의 그 풍경을 하나 제가 들어서 보수가 얼마나 민심에 그 격리된, 유리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